이어 굴렁쇠 배움터의 백은영 발표자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떴다 아파트 숲 탐험대 프로그램 내용으로 발표를 맡은 굴렁쇠 배움터 강사 배은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소개입니다. 굴렁쇠 배움터는 1999년 어린이 신문으로 굴렁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굴렁쇠 배움터를 설립하였고 2021년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놀면서 탐구하는 습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굴렁쇠 배움터는 우포늪 습지 탐구 활동 및 생태 환경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입니다. 생애주기 환경 교육을 위한 연령, 지역의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심의 주된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관찰할 수 있는 아파트 숲의 생물을 활용하여 생태 관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환경교육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굴렁쇠 배움터는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목표에 맞춰 평생환경 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량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모집 대상은 김해시 진영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5가족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교육장소는 진영 휴먼빌 아파트 숲과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주호 공원 인근이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에서 6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총 12회차씩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지역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고 이를 수치적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앱을 활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기간 중 다양한 가족별 미션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제 분포도입니다. 총 12회차 시 활동 중 2, 3, 9차 시는 새를 주제로 하였고 6, 8, 11차 시는 나무, 4, 5, 7차 시는 식물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10, 11, 12차 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함으로써 단 한 가지 주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숲 풀꽃 이야기, 아파트 숲 나무 이야기와 같은 식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주된 목표는 다양성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의 세부 내용으로는 식물을 관찰할 때 색깔별로 또는 계절별로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의 다양성과 나무를 관찰할 때에는 뿌리, 줄기, 잎 등 나무에 한 발 더 다가가서 관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숲 새 이야기와 탄소 이야기를 주제로 한 활동의 주된 목표는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후온난화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참새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적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와 함께 살아온 텃새들도 언젠가는 멸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새집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고 꾸준한 관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프로그램 매 회마다 진행 순서는 설명을 시작으로 함께 관찰하고 가족별 미션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활동 사진입니다. 아파트 숲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생물 지식을 전달하였던 사진입니다.
식물 빙고 게임을 통하여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거주하는 진영 내 다른 아파트에도 새집을 달아 놓은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아파트 숲 관찰 후 식물을 하나씩 정해 시를 지어 발표를 하였는데 아이들의 참여도와 부모님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과 및 향후 방향입니다. 아파트 숲 탐험대 활동 중 네이처링에 기록된 전체 관찰 기록은 총 136회였으며 관찰 생물종은 총 55종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에 집계된 것이며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활동한 짧은 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1분 10초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 소꿉놀이 하다가 뜯어오는 나뭇잎 엄마 이거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이런 걸 알려주는 수업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보통은 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생태 공원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서 보던 나무들이 그때 당시에는 수업을 들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집에 와서 정작 우리 아파트에 거닐 때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이게 어떤 나무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파트 길에 산책을 가면서도 여기에 꽃마리가 있네? 이러면서 땅에 있는 꽃마리 꽃을 한번 본다든지 그리고 가다가 여기 산수유가 있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고 약간 서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통하게 되는 느낌이죠.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향후 방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 봄에 관찰할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봄에는 봄꽃을, 여름에는 곤충과 여름꽃, 가을에는 열매를 관찰하며 씨앗의 전략을 알아보고 겨울에는 진영을 감싸고 흐르는 주천강에 찾아오는 철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아파트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 거리에 있는 각 입주민들의 그냥 자기의 그 정원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주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생물 종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전체 교육 일정에서 보면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2주나 3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교육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의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식물에 대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 활동을 하면은 식물을 3주 연속으로 했을 때의 효과 아니면 그걸 이제 뭐 지그재그로 했을 때의 효과 그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첫 1차 시 때는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였고요. 2회차 이상 연속이 되었던 주제는 조금 지루함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식물만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고민을 하였던 방법이 식물과 새 서로 연관지어 있는 어떠한 뭐 직박구리가 뭐 벚꽃 꿀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물과 새의 수업을 조금씩 지그재그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새로 어떤 삶의 공간에서 환경 교육을 한다는 되게 참신한 내용이라서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아파트에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고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냥 아파트라는 대상에서 숙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숙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느껴졌거든요. 거기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환경 교육이 어쨌든 완성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간이 짧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숙교육을 받고 거기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목적에 보면은 그 숲에 대해서 좀 아파트 주민의 의견대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숲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정해져 이렇게 조림되어 있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쉽게 그곳을 생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아파트의 하나의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고 제 주위에도 1층에 사는데 햇살을 가린다라는 이유로 관리실에 요청을 하여서 나무를 잘라달라는 요청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했던 것은 아파트 숲이 다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숲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약을 조금 덜 치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숲이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생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참가자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같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삭막한 아파트에 숨구멍을 불어 넣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면요. 네이처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훌륭한데 네이처링의 빅데이터가 해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그리고 종별로 이렇게 좀 누가되어서 우리 마을에서 같이 한 몇 년 동안 해서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데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정제에 프로그램 한번 제안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인근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교육 과정으로 연결을 해서 진영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아파트에 있는 것들을 해마다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 단체 굴렁쇠 배운터였습니다.